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즉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5살, 그러니까 5세 올렸습니다. 30년 만이죠. 예, 이게 우리 사회에 또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도 좀 살펴보고요. 판결의 배경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육체 노동자를 법적으로는 네.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그야말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얘기하죠. 제 이름처럼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예.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 이걸 정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된 4살짜리 아이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수영장에서 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냐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모르니까요. 4살짜리. 그런데 네 살짜리가 사망했으니까 장래 무슨 직업을 갈지 모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좀 낮은 적은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네. 거기다가 월 가동을 며칠 할 것인가 곱하고 예. 거기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곱해서 예.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그런 개념이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 사망했을 때는 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가동 연한을 별도로 또 규정을 합니다. 댄스 그러니까 이거는 가수 워낙 어린 아이의 경우였기 때문에 예, 몇 살까지 어떤 예. 직업을 갈지 모르니까 댄스 가수는 35살까지가 가동 연령입니다. 아. 가동 연한입니다. 댄스 가수로 만약에 이제 그런 사망했다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투수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예. 선수 투수를 저 기준으로 했는데요. 40세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동 연한이고요. 노동 정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런 정년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네. 가동 연한입니다. 저 40세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제일 프로 높은 게 선수로 이제 일하면 변호사, 예. 목사 이런 예. 분들입니다. 예. 이게 일단 이렇게 판결이 된 배경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네. 일단은 고령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예. 뭐 그런저런 뭐 대법원에서 이제 제시한 그런 이 내용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예. 분석을 하시기에는 어떤 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역시. 예, 역시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 60살, 65살 이런 분들이 자기가 무슨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않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었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예. 얘기한 게 바로 일반 사회의 경험칙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1989년도에 그 이전까지는 이제 55살을 가동 연한으로 봤거든요. 육체 노동자에. 그런데 1989년도에 60세로 상향했습니다. 예. 그때도 역시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 예. 이런 것들 예를 들었거든요. 예.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 지금 평균 수명이 그때에 비해서 막 10세에서 15세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 노동자의 그 기본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예.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액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된 거겠죠.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육체 노동자의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액 정할 때 이제 미국은 65세이고요. 일본, 독일들은 이제 67세까지 인정했죠. 그러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으로들은 보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번 재판이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라 이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에서도 이제 이를테면 지방법원 2심이나 1심에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성문법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네. 판례가 일반적인 법은 아니지만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 판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당연히 65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제 일반 그 일용 노동자라면 65세 기준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일단은 이미 3심에서 끝난 거는 뭐 일사부조리 때문에 안 되겠지만 예. 이것 때문에 혹시 관련 수준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소송이 아니고 네. 화해라든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이제 뭐 종결된다. 예.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60세를 적용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알겠네요.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업계 말씀을 마침 하셔서 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을 우리가 따질 때 가장 큰 게 보험업계 얘기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더군요. 실제로 보험업계는 1% 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꺼내놓은 적도 있고요. 예. 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냐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이제 수영장 관리자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이번 사건이자면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수영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이제 수영장이 되지 않습니까? 수영장 관리자들이 이제 과연 책임자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험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2심에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그것은 이제 60세까지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 이렇게 하면 65세까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올라가던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보험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대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그동안은 60세까지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걸 손해배상을 산정했는데 이제는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야 하는 보험료도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데가 보험 쪽이다 얘기를 하면 물론 다른 데도 좀 있겠지만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자리 문제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정년이 돼서 이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가면 그 자리로 이제 나가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이제 뭐 또 안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를테면 60세 이상 분들과 젊은 청년들과 일자리 상황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판결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려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60세가 정년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늘어난 것도 2017년에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 늘어난 것은 1989년인데 실제로 법에서 정년을 늘린 것은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해야만 늘어나는 것이지 가동연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화면에 본 것처럼 노동 정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려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좀 노년층이 뺏는다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가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게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마지막 질문은 좀 이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법적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60세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은 드물죠. 지금 실제 평균 우리 정년 퇴직 연령을 보니까 49살밖에 안 되더군요. 이게 아마 몇 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더 줄었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육체노동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이 되고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회 상황에서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도 이런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다는 걸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지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법원에서 얘기한 것,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이제 65세로 이제 늘어난다. 2022년부터까지. 그런 데서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늘어나면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이제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72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72살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맞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인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노인 연령 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아마 논의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 연령도 지금 우리는 65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